예, 155페이지 8번부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요약지 물권법 27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기억 선의 다음에 가로하시고 악의에 관계없이까지요.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악의 점유자가 체크 과실 없이까지요.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체크 대가요 를 회복자에게 체크 보상이요 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했거나 또는 점유자의 잘못으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과실을 훼손한 경우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점유자에게 잘못 없다면 대가는 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 디귿 점유물이 점유자의 가로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까지요.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선의 체크, 자주 체크요. 점유자는 그 손해의 체크 가로 전부요.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정리,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돼야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책임 없는 사유라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 없는 밑에 X요.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선의이면서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 현존 이익만을 손해배상하지 전부를 손해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도 틀렸어요. 전부 밑에 X예요. 자, 디귿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점유자가 체크 점유물을 반환할 때까지요.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은 리얼은 두 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째, 점유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 둘째는 언제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가?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203조는 적법한 계약관계를 갖지 않는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 청구하는 데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종료한 때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회복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하고 점유자가 그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비용상환 청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미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체크 통상의 필요비까지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특별한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예, 그 다음 비업 시옷 묶으시고 비업 점유자가 체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전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가로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 전가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예,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유익비는 가액의 전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지출액 전가액을 누가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는 민법상 대원칙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택하는 게 대원칙. 그럼 점유자는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자고 회복자가 비용상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점유자 밑에 X예요. 그래서 틀렸네요. 시옷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익비에만 적용하지 필요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가로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유익비의 언더라인이요.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양자는 앞에 두 개를 적어놨기 때문에 억지로 집어넣은 용어예요. 이 규정은 유익비에만 적용하지 필요비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비 때문에 틀렸어요. 자, 넘기시고 9번, 10번은 반복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갑은 거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자, 체크. 점유자인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까지요. 체크하시고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체크 비용을 지출하였다까지요. 이때 체크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까지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판례.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말은 적법한 계약 관계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예. 자, 첫째 줄에 점유자 을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했다고 돼 있습니다. 사용 이익은 판례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 말이 바로 점유자인 을이 과실을 취득했다는 전제하의 지문입니다. 예. 그리고 비용을 지출했다고 돼 있어요. 1번 점유자인 을이 체크 악이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 인정 안 하죠. 예, 틀렸고 2번 4번 묶으시고 2번이요.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 하나여 점유자 을은 회복자 갑에 대하여 체크 통상의 필요비까지요. 상한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점유 사용에서 2번 지문 꼬리로 화살표. 문제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는 전제하기 때문에 점유자는 선이라 해도 통상의 필요비는 상한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선의 점유자 을은 회복자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사용의 체크요. 이익을 이익의 체크요.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기 때문에 과실을 취득한 것이 부당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용 이익은 과실입니다. 예. 그 다음 3번이요. 점유자 을은 선의 악의 점유에 관계없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회복자 갑에 대하여 체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상환 청구할 수 있고, 둘째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비용 상환 청구한다. 됐죠? 예, 그다음 5번입니다. 점유자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가로 비용을 지출할 때 적시까지요. 이행기가 도래한다. 꼬리의 말을 좀 이해해 볼게요. 이 말이 언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지 이 말입니다. 적법한 계약 관계를 갖지 않는 점유자는 목적물을 반환 청구 받았을 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을 지출한 적시가 아니라 회복자인 갑이 내 물건을 돌려주세요 라고 목적물 반환 청구받았을 때 비용 상환 청구하기 때문에 그때 이행기에 도래하는 거예요. 지출한 적시가 아니다. 그 다음 12, 13, 14는 반복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고 15, 16도 마찬가지예요.
161페이지 17번입니다. 17번부터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요약집 물권법 29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17번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체커 침탈해요 한 경우 점유자인 갑은 체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까지요 점유물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간혹 부트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부트도 관가해서는 안 돼요.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를 침탈당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아니에요. 침탈당한 날로부터다. 그리고 1년 내는 제척기간인데 대법원 판례가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 출소기간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상으로만 권리 행사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 2번이요. 을이 갑을 기망하여 기망의 체크요.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점유자인 갑은 사기자 을에게 체커 점유물 반환까지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망, 사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데 항상 이 문제는 문제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전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 것이나 그냥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설명이다 이렇게 왔을 때에는 점유물 반환인지 소유물 반환인지를 항상 구별해야 돼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원인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잇따로 가야 됩니다. 점유물 반환이니까 없다. 소유물 반환은 잇따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점유물 반환인지 소유물 반환인지를 뚜렷이 보고 지문을 읽어야만 한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자, 묶어볼게요. 간접 점유자 을이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한 것까지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이전한 것이 판례는 간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아니란 게 판례예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점유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자 갑은 병에게 언더라인 점유물 반환이요.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옳은 지문. 그리고 4번이요.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침탈자인 을이 이를 체커 선의의 병에게까지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성계인 병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로 가야죠. 악이라면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럼 갑은 병에게 체커 점유물 반환까지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맞고 점유물 반환이 소유물 반환으로 달라지면 잇따로 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5번이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점유자가 행사하는 것이지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은 행사 못한다로 가야죠. 예. 자, 18번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기억은 반복이고, 자, 니은이요. 두 차례 정답이 된 적도 있어요.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염려의 체크요. 이때는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방해 예방 청구권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은 또는 즉 선택적으로 행사하지
가로 함께요. 둘 다 함께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함께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반복이고 리얼이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체커 선의의 성계인으로부터까지 체크하시고 성계인 앞에는 이렇게 적으시고요. 이래 적으면 논란 생겨 소송거리. 특별이라고 적으시고요. 포괄이라면 달라져 버려요. 특정 성계인, 특별 성계인을 적시해야 됩니다. 으로부터 그 다음에 체크요. 악의로 이를 전덕한 자까지요. 정립,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특별 성계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아 취득한 전덕자는 악이라 할지라도 은폐물의 법칙, 이자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점유물 반환 체크하시고 있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미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직접 점유자에 국한되지 않고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고, 그리고 마지막이요. 본권과 점유권은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본권에 기인한 소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은 법원은 심리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가 제기됐는데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자, 넘기시고 19번은 반복이에요. 20번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건물을 을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은 반복이고 2, 3을 묶으시고 2번 침탈자인 을이 체커 선의의 병에게까지요. 선의의 특별 성계인 병에게 X 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점유자인 갑은 체커 선의의 특별 성계인 병에 대하여까지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3번이요. 침탈자인 을이 체커 선의의 병에게까지요. X 건물을 매도 인도한 경우 점유자인 갑은 체커 선의의 특별 성계인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시험에는 잘 묻지 않아요. 정리,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성계인 병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3번은 틀렸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이 경우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선의의 특별 성계인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잖아요. 고의 과실 자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갑이 체커 정소유 X 물건을까지요.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그럼 정이 임대인입니다. 정도의 체커, 그 밑에 간접 점유자라고 적으시고,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가야죠. 정도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은 반복이에요.
자, 넘기시고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자, 소유권은 요약지 물권법 32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예, 1번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2번이요. 갑과 을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그 말이 인지다, 인지요.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경계표 담이 상린자의 체커 일방의 비용이요. 으로 설치되었거나 다시 체커 담이 건물의 일부까지요. 인 경우는 상린자의 공유가 아니라 체커 단독 소유예요. 정리, 경계표나 담,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에는 인지 소유자가 공동 비용으로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계표나 담은 원칙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이 돼요. 근데 언제나 공유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공동 비용이 아니라 일방의 단독 비용을 지출했거나 또는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단독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 두 번째요. 뿌리와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나무를 너무 사랑하면 안 돼. 뿌리 자르면 나무 죽고 가지 자르면 나무 살고 가지는 임의로 제거하지만 뿌리는 제1차적으로 제거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또 공부한다. 나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인지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도 균열시킬 수 있어.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그냥 임의로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가지는 제1차적으로 제거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제거하는 것이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감나무는 별 의미 없어요. 갑 소유 감나무 뿌리가 뿌리의 체크예요. 을 소유 대지를 침범했다면, 경계를 침범했다면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체커 임의요. 그 뿌리를 체커 제거요. 임의 제거하는 건 뿌리입니다. 예.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인지 사용 청구권입니다. 인접된 토지를 사용하자 청구할 수 있다.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을 축조하거나 건물을 축조할 때 인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인지 소유자에게 사용 청구할 수 있는데, 인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판결로 가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인지가 주거라면 주거의 평온을 깨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하지 판결로 가름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중에 주거에 대한 지문이에요. 갑이 을 소유 체커 주택이요. 주택이라 말이 인지가 주거다 이 말이죠. 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커 을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까지 체크하고 여백에 판결로 가름 X, 이 경우는 판결로 가름하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흐르는 물이 물에 동그라미요. 자, 다음 지문 넘어갑니다. 그래 풀어라 이 말입니다. 물에 관한 상린관계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정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이요. 갑이 을 소유 대지로부터 을 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체커 반미터요. 의 거리를 두지 않고 체커 건물을 완성한 경우까지요. 뒤에는 현혹되지 말자. 건물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을은 갑에게 그 철거의 체크요.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없다. 정리 두 가지를 이해해야만 해요. 첫째, 건물을 축조할 때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라. 반미터요. 그 첫째 기억하고, 둘째는 그럼 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건물을 변경, 철거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건물의 변경, 철거 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사를 착수한 후 이미 1년이 경과한 이후이거나 1년이 되지 않아도 이미 건물이 완성되어 버렸다면 건물 철거 청구는 하지 못하고,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었으니까 다른 데 현혹되지 마시고 철거 청구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규정 건물을 축조할 때 이격거리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라 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이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습 우선해요. 그건 시험에는 잘 안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청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는데 그것도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 중에는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은 그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물에 관한 상린관계가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시고 4번을 확인해 볼게요.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다툼 판례. 자, 1번 주의토지를 통행하는 자는 원칙이 유상이에요. 손해를 보상하고 주의토지를 통행하는 게 원칙인데 법률 규정이 누가 손해를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통행권자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이 못을 박아 놓고 있어요. 그럼 통행권자가 아닌 자가 손해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통행지 소유자는 묶어볼게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까지요. 이 자는 통행권자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이 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것을 청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손해보상 체크, 청구 체크요. 없다로 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이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칙 공로를 통하는 통로가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존의 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통로가 통로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요. 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자 묶어볼게요.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까지요.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인정된다. 거기에 예외요. 이와 같이 기존의 통로가 통로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로를 변경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 D것이요. 3번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됨으로 인하여 공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가 생겼을 때 그때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데 무상은 직접 분할자,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지 포위된 토지의 특정 성계인에게는 무상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3번 토지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체커 특별 선계인까지요. 에게도 동그라미 무상이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명의 신탁은 내부적으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근데 등기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관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지문은 제3자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내부 관계예요. 그럼 내부 관계에서는 수탁자는 소유자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외적으로 외 동그라미 외부 관계입니다. 외부 관계에서는 신탁자는 소유자도 아니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처럼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도 아니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외적으로 외 동그라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 신탁자 신의 동그라미요.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 안 합니다. 왜 대외적인가 하면 신탁자가 주의토지를 통행하면 통행지 소유자가 제3자라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행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와 같은 토지 사용권도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줄여서 신탁자는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5번째 통행권자는 체크요. 주의토지 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의 공통점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지 않습니다. 통행지 소유자도 사용수익할 수 있어. 그러므로 통행권자는 체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 그 소유자도까지요.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 인도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럼 반대 해석한다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면 그때는 통행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5번에 1번하고 6번에 2번을 연결해 보십시오. 좀 간격은 멀지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해하자는 취지요. 틀린 것 1번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원칙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기존의 통로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게 1번이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으나 그것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비교하여 6번에 2번이요.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로를 변경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6번에 2번입니다. 그 다음 5번에 2번이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용법이에요. 현재 용법.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현재요.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채권 장차요. 건립될 아파트 신축을 위한 채권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까지요. 하여 정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체커 원칙적이요. 계약하고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인데 통행지 소유자 보고 비용 부담하라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 비용 부담은 원칙 누가 하는 것이다? 통행권자요.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담장 등을 적법하게 설치해도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담장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불법 건축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 5번이요. 통행지역권과 주의토지 통행권의 차이점. 통행지역권은 용익 물건,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하지만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소유권을 확장하는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하지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등기하는 권리 아닙니다. 자, 뒤로 넘기시고 나머지 상린관계는 반복적인 요소입니다. 자, 다만 7번에 정답만 한번 볼게요. 자, 5번이요. 경계표, 경의 동그라미, 담에 설치 한번 자르시고 뒤에는 물냄새만 맡으면 돼요. 용수권의 성계, 물의 소통공사, 수류의 변경, 이것들은 물이잖아.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특별한 체크, 관습이까지요. 민법에 우선하는 규정, 우선의 체크요. 없다고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자, 상린관계의 규정 중 민법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는 딱 두 개예요. 경계표 담의 설치요. 그리고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할 때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라 하는 이 두 가지는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고 나머지 우리 시험 범위는 관습 우선한다는 규정 없고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많아요. 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 없고 물냄새만 나면 관습 우선한다고 말하면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면 돼. 우리 시험 범위 두 개만 기억하면 돼. 경계표 담의 설치, 경계선 부근에 건축할 때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둔다. 이 두 가지는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혹 박스형 문제가 등장하고 아래 상중 민법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물은 다 찍어 올리고 경 두 개만 찾으면 돼. 되겠죠? 예. 빈출은 아니에요. 그 다음 8번부터가 취득시효입니다. 물권법 요약집 34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1, 2번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0번은 나중에 나올 반복적인 문제입니다. 자, 11번부터 확인하도록 합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털린 것, 다툼 판례. 예. 자, 귀찮더라도 11번에 1번으로부터 12에 5번으로 화살표 좀 하십시오. 이렇게. 자, 11의 1번이요.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효과의 체크예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점유를 개시한 때 체크예요. 정리.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즉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란 형식은 필요하지만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기 때문에 12의 5번이요.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받은 자 취득 시효 기간 중에 동그라미요. 체결한 임대차 계획에서 발생한 임료는 가로 원소유자요 에게 기속될 것인가?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기 때문에 임료가 원소유자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효 완성자에게 기속되어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1의 2번이에요.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 체커 자주요. 아까 했던 내용이네. 점유자에게는 자주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할 책임은 없죠.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체커 점유를 상실이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그리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 말입니다. 그때 매수인과 달리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됩니다. 그러나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닌 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로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즉시까지요 소멸한다. 가로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인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체커 원칙이야. 시효 완성한 자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누구에게 등기 청구할 것인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요. 그럼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다면 이 제3자는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예외가 있다. 2차 취득시효, 재취득시효. 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점유 개시 시점으로 삼아 또다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 이 제3자가 그 완성 당시의 소유자라면 이 제3자를 상대로 재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 다음 5번이요. 명의 수탁자 수에 동그라며 신탁부동산을 점유취득시효할 수 있을 것인가? 제3자를 언급하지 않는 한 내부관계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수탁자는 타주 점유자예요. 밑에 타주라 적으시고 소유의사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할 수 없고 등기는 되었지만 소유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도 할 수 없다. 자, 12번이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점유의 기산점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 명의인이 체커 동일한 경우까지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다, 동일하다 이런 말이 오면 점유의 개시 시점을 어디로부터 기산하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똑같기 때문에 점유의 기산점은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산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그러나 이 지문이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말이 오면 점유의 기산점은 점유를 개시할 때로부터 기산해야만 하지 점유기간 중에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하지 못한다로 가야만 해요. 그래서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로 가야 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시효기간 중에 동그라미요.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거기까지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점유기간 중에 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이 돼도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 시효가 완성이 되면 시효 완성될 당시에 등기부상에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자를 상대로 시효 취득 주장하면 되죠. 시효 완성자는 체커 시효 완성 당시의 최종 등기 명의인에 대해까지요. 시효 취득을 주장,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 3번입니다. 시효 완성 후의 동그라미 점유자에게 등기하기 전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없죠. 왜냐하면 시효 완성자가 등기는 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권리를 가진 상자를 상대로 권리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요. 시효기간 만료 후의 동그라미요. 명의수탁자로부터 체커 적법이요. 하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명의신탁자, 신탁자의 신의 동그라미요.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제3자에 해당할 것인가? 이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등기를 하고 그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유효할 수도 있죠. 예, 적법하다 이 말입니다. 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면 차후 적법하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시효 완성 후 적법하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시효 완성자란 제3자가 바라볼 때는 원래는 수탁자가 소유자였었거든. 신탁자는 시효 완성 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시효 완성자는 이 신탁자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잘 가다가 거꾸로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적법하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신탁자는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맞다고 그자에게는 원칙 시효 취득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이죠. 다시 한번 이상하네. 그게 안 되노. 멍하나.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할 때
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하기 전에 적법하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는 수탁자였다고. 시효 완성자는 신탁관계에서 제3자잖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애초에는 수탁자가 소유자였었다가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적법하게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상대로 신탁자를 상대로 시효 취득 주장 못해요. 예, 됐네. 그 다음 5번은 설명드렸네요. 그럼 잠깐 쉬다가 13번 설명드릴게요.